네, 저희 오늘 교육 목표를 소개해주러 다시 한번 잘 소개해주러 오신 저희 심희정 박사님은 지금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그 박사후 과정에 계시고 현재 한국에서 세계 시민 교육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첫 아직 소시자십니다. 네, 역사적인. 그래서 한국이 요즘 세계 시민 교육을 아주 그 정책적인 어떤 포커스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 목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일하게 되시고 한국 대표부라도 이야기할 때 엄청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이쪽에 정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계속 굴려다녀야 되는 전문가십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심희정입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일정표를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9시부터 6시까지. 컨디션 좀 어떠세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해 주셨던 PD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 하셔서 제가 이렇게 뭐 좀 재밌게 진행을 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아무래도 교육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그 뉴욕에 가셔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교육 목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에 대한 소개와 저의 기관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서울대학교 그 아시아개발연구소는 행정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기관으로요. 그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정책 또는 행정 분야의 연구, 사업,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 분야 중에서 교육 분야를 전공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아까 임지성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시민 교육을 가지고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서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룰 주제는, 그 SDG 17개 목표 중에 이제 4번째 해당되는 교육 목표. 네. 아시죠? 다 뭔지? 혹시? 양질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위한 교육을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다 다루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SDG 내에서 교육의 목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아까 임지성 담당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이 굉장히 이 교육 목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SDG에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았는데 한번 보시면서 숫자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열이 될 거거든요.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정도 되니까요. Education is a fundamental right. And it is also the most powerful tool we ha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n we escape poverty? 여기 missing 그 translation 있어서. Students in low-income countries left school with basic reading skills. 171 million people could be lifted out of poverty. Can we end hunger and improve nutrition for our children without education? If all mothers in low-income countries had secondary education, 12 million children would be saved from stunting. Can we recognize the signs and symptoms of sickness and disease in our families and communities without education? If all women had secondary education, there would be 49% fewer child deaths. Can we prevent mothers from dying in childbirth without education? If all women completed primary education, maternal mortality would decrease by 66%. Can we stand up for girls' and women's rights without education? If all girls had secondary education, there would be 64% fewer early marriages and 59% fewer early pregnancies. Can we crea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decent work for everyone without education? 1 year of schooling is associated with a 10% increase in wage earnings. Can we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protects our planet and builds a more inclusive,
equal and peaceful world without education. We can't. Sustainable development begins with education. Put global education first. 네. 여기 밑에 나왔던 내용들이 구글에서 바로 이제 자동 번역된 내용이어가지고 좀 싱크랑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왜 SDG 내에서 교육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이 됐나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없이 빈곤 탈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했죠. 만약 저소득 계층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약 1억 7천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절대 빈곤 1.5달러 per day, 1.5 per day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육 없이 어린이 기아 종식과 영양 개선이 가능한가? 역시 불가능하죠. 만약 저소득 국가 내 모든 어머니들이 중등 교육을 마칠 경우,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칠 경우에 약 1,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발육 비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 없이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질병의 증상을 알 수 있나?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들이 중등 교육을 끝낸다면 어린이 사망률이 약 49% 정도 감소합니다. 네, 이 내용은 계속 동영상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모든 여성들이 만약에 초등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면 약 66% 정도의 산모 사망률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또 모든 여자아이들이 중등교육을 받게 된다면 약 64% 정도의 조혼율이 낮아질 것이고 또 59%의 조기 임신율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조혼율하고 조기 임신율이 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육과. 미리 교육을 통해서 네. 알고 있으면 조기 임신이라는 거는 또 하나의 실수라고 네. 인식이 되는데 네. 아주 좋은. 네. 네. 그리고 좋은. 아무래도 사람이 배우다 보면 배우에 대한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좀 더 교육이나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교육에 대한 awareness가 생기니까. 좋은 말씀, 두 분 다 비슷한 말씀인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들이 배움에 대한 어떤 기회가 아예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혼이나 조기 임신을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뭐 어떤 자유를 갖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초등교육을 받게 된다면, 중등교육을 받게 된다면 이런 점점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회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혼율이나 조기 임신율이 낮아지면서 좀 더 기회가 공평하게 확대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을 받으면은 과연 이 경제적인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질문도 했었어요. 자, 통계에 따르면 1년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교육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교육 없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이제 펀더멘탈, 기본적인 질문이 될 텐데요. 아니요.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교육자로서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 발전은 교육에서 먼저 출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동영상에서도 처음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쫙쫙쫙쫙 나열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학교권에 있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배움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학교 교육을 형식 교육이라고 하고 뭐 여러분처럼 여기 앉아서 이렇게 뭐
워크숍 세미나 하듯이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야, 좋은 거 있대 하면서 막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 교육은 한 사람만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또는 국가 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설득이 되나요? 이런 말이? 예. 저는 이제 워낙 이제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해라고 느끼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유익에 가셔서 교육에 관련된 의제 과정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세대 교육을 좀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기구 및 다른 국제 단체들은 교육을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오고 추진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 MDG에서 두 번째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육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번에 SDG에서도 네 번째 목표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아직도 이런 상위 목표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유엔 인권 헌장이라든지 어린이 헌장에서 명시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역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SDG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inclusive와 equitable, 공평성과 포용성, 이 두 가지 정신을 잇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DG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양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뤘어요. 뭐 초등교육 등록률 또는 뭐 취업률 이런 목표에서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었는데 이번 SDG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퀄리티 에듀케이션의 목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달라졌고요. 그 전에 MDG에서는 그런 교육의 목표가 보통 초등교육에 많이 맞춰져 있었고 또 개도국에 개발도상국에 한정이 돼서 목표를 좀 이렇게 많이 세우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SDG에서는 교육이 그런 개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의 모든 일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렇게 lifelong learning opportunity에서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었고 이것이 비단 사우스라고 하는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노스에서도 지금 추구해 가야 할 기본적인 목표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Education for All이라고 하는 교육 목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교육 분야에서 개발 목표 중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세 가지 목표를 다룬 것인데요. 자, 왼쪽의 표는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하는 Education for All에 관련된 목표인데 이 목표 같은 경우에는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개발 목표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 정신이 되는 6가지 목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Education for All? 이 부분 다 했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인가요? 아시나요? 이렇게 손을 드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군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 목표예요. 그래서 개발 목표 중에. 그리고 나서 2000년에 MDG가 채택되기 전에 세네르 다카르에서 세계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6개의 행동 강령 원칙, 다카르 Framework for Action을 만들었고, 또 같은 해에 2000년 뉴욕에서 MDG가 채택이 됩니다. MDG에서는 교육과 관련해서 2가지 목표가 채택이 되었는데, 하나는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 Universal Primary Education이라는 것과 하나는 Gender Equality 에
관련된 그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에 관련된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MDG 같은 경우에는 SDG 전에 실질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던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 사실 EFA에서 다뤄졌던 6가지 골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빠지고 요 2가지만 강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15년이 들어오면서 다시 비단 교육에서는 초등교육만이 중요한 것이다 또는 양성평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이 SDG의 많은 부분 반영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SDG. 네, 1번 양질의 무상 초중등 교육 제공.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SDG 목표 중에 4번입니다. 4번 목표 중에 세부 목표 첫 번째인 거예요. 4-1. 근데 양질의 무상 초중등 교육에서 뭐가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그렇죠. 중등 교육이죠. 그 기존 같은 경우에는 초등 교육을 6년 동안만을 무상 교육으로의 그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등 교육 9년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에서 MDG가 이 MDG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EFA에서는 2번째 골이었지만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갔죠. 가장 중요한 골로 설정이 되었고, 2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접근.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EFA에서 취약 전의 아동의 복지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졌었는데 MDG에서는 애석하게도 이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학습으로서 좀 끌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주장 아래 이렇게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3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대학을 포함한 양질의 직업 기술 교육 훈련 접근. 자, 이제 초중등 교육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갔어요. 대학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 사회학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 기술 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직업 기술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죠. 4번째 보시겠습니다. 고용 및 창업에 적절한 수준의 기술 습득. 이것은 비단 이제 초중등 고등교육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저기 PD님도 해당이 되실 수 있고 우리 지성 담당관님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비단 초등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올라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골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5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교육 및 기술 교육 훈련에 있어 성별 및 취약계층에게 평등 기회 제공. 자, 이 부분은 사실 MDG에서도 목표 3에서 나왔었죠. 목표 3과 EFA 5하고도 비슷하게 추진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반영된 골입니다. 6번째, 청소년 및 성인 기초문해 제공. 자, 여러분 문해율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활자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이거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이 문해율을 정의하는 내용들이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5학년 정도의 수준 정도를 읽을 수 있는 활자 능력 그리고 수리력 여기에 숫자를 읽을 수 있는 계산 능력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특징입니다. 맨 마지막은요. 지속가능 발전 및 세계 시민성 향상을 위한 지식 기술 습득. 자, 이 부분은 기존에 소개되었던 EFA나 MDG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목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런 7가지 목표, 세부 목표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이행 수단으로서는 이제 교사 훈련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환경에 대한 어떤 전략, 수립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수립이 되었고요. 자, 이번 교육개발 의제의 특징 같은 경우는 4가지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제 모든 영역의 개발 목표에 있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이 이번 SDG 교육 목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동안에는 이제 단순하게 뭐,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고 뭐, 그거에 관련된 성과를 뽑았다면은 이번 SDG에서는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 관련된 밀접한 교육 활동, 예를 들어서 세계 시민 교육이나 뭐 지속가능 발전 교육 같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MDG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인 성장만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 빈곤 근절, 뭐 또는 뭐 이런 식의 목표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번에서는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심리학적 뭐 여러 가지 통합적인 수단으로서의 발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은 MDG나 AFE에서는 굉장히 그런 형식 교육,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달성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SDG에서는 비단 학교뿐만이 아닌 어떤 무형식, 비형식 교육까지 포괄하는 교육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얘기하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점점 말이 조금씩 크레센도처럼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들을 수 있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 중에서 아까 이제 4-7 방금 전에 말했던 세계 시민 의식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로 등장한 목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 인권, 성평등, 성화,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 시민 의식,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두가 지속 가능 발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기본 정신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약간 브로드하게 정해놔야 각 나라들이나 NGO나 시민단체가 여기에 맞춰서 좀 변형을 해서 임플리먼트하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브로드하게 한 게 아닐까. 네, 아주 정확하게 같은 얘기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 나라들이 이런 국제 의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나라의 수장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좀 모호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약간 그런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엘루시브한 골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 의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여러 교육학자들이나 아니면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세계 시민 의식을 여기다 빨간표를 쳤는데 이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존에도 세계 이런 국제개발 협력에서 교육 목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드렸지만 이번 SDG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역할을 했는데 세계 시민 의식을 굉장히 우리나라 주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민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교육과 달리 그런 국제사회에서 처음 소개된 이런 아젠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없는 분 처음 들어봤다. 그렇다면. 그럼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들어봤지만 잘 모르겠다. 네. 그럼 나머지는 좀 아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다면 아시는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세계 시민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입니까? 자, 뉴욕에 가서 너는 세계시민교육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앞에 옆에 열심히 들고 있는 서지수 학생 말씀해 주시면
각 국가, 많은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들마다 다 이제 문화라던가 의식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이전까지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식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시민의식, 주권이라든지 나의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 더 확장지어서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뭔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알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진 시민을 대항하자. 네, 굉장히 비슷했어요. 사실 지수 학생이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거기 포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향후 이제 15년간 세계 시민 교육에 관련된 주요 의제를 끌어갈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유네스코가 얘기한 것은요, 학습자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해결하고, 자, 같이 읽어볼까요? 궁극적으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 역량, 가치를 키우는 교육. 굉장히 앰비셔스하죠, 이 내용들이. 예.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서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이런 정의를 내리기까지 여러 학자들이 세계 시민교육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논의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했었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인 공통점을 살펴보신다면, 자, 먼저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하는 건 줄 알고. 아니, 같이 읽어보셔도 됩니다. 네,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해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소속감 및 책무감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는 통합적인 관점과 다양한 접근을 통한 국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참여한다라는 것.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나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문제 인식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인과관계나 문제 해결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맨 마지막에는 그냥 앉아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나 또는 세계 커뮤니티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아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구촌의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인지를 하고, 여기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 역량을 파악하는 그런 촉구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계 시민 교육에 관련해서는요,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왔는데, 평화 교육이나 국제 이해 교육 등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가치 지향 교육으로서 소개되어져 왔던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멀리로는 고대 그리스에 있는 세계 시민주의나 아니면 계몽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까지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약간 국제 정치학적인 맥락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가장 이 세계 시민 교육이 이번에 SDG에 반영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반기문 총장 이번 만나시나요? 맞네요. 잘 몰라요. 아, 예. 거기 계시긴 해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실망해서. 아무튼, 2012년에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주도로 교육 목표 달성 지원 및 교육의 지지 확대를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범세계적 이니셔티브 세계 교육 우선 구상회에서 소개가 되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반 총장님은 세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교육의 접근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과 함께 세계 시민 의식 향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계 시민 의식
이 사실 이 앞에 두 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특히 더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요. 기존에 여러 가지 EFA나 아니면 MDG를 통해서 이 교육의 접근성이라든지 교육의 질 향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의제나 아니면 활동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세계 시민 의식은 비교적 굉장히 좀 약간 인식이 미미한 어떤 교육 의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다 뭐지 하면서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시민교육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기관은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관을 포함을 해서 영국의 옥스팜, 원조기구로 유명한 옥스팜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피온, 월드비전, 그리고 굿네이버스를 포함해서 국내 약 23개 정도의 NGO 단체가 이 세계시민교육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월드비전, 여기에 관련된 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KCOC. 네, KCOC 들어보셨고, 혹시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한비아 교장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 이런 부분들에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공유가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옥스팜 같은 경우는 굉장히 97년부터 활발하게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개발교육과 함께 진행을 해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의제 설정을 할 때 혹시라도 세계 시민교육을 참고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박사과정 때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운영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박사 논문으로 써서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졌는지 지금까지 레토릭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살펴보지 못할 것 같고요, 시간상.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유스 액션 이렇게 4가지 골자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5주간 120시간 정도 세계 시민 의식과 국제 개발 협력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것을 나중에 실천 활동까지 이어지게 하는 제 흐름으로 해서 교육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대충 이제 교육에서 어떤 거를 배우나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13년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시민 교육이 지금처럼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초기여서 좀 어설픈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충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세계 시민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탐색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유스 액션 같은 활동들을 살펴보는 활동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적 문제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하나 설정을 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이어서 지금 여기 계신 거죠? 그런가요? 그쵸? 아니요. 다 교육 아니에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그런 세부 주제를 잡아서 그 부분을 5주 동안 이제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뿐만이 아니라 인간 안보, 교육, 위생, 식량, 보건, 경제, 젠더, 수도, 환경 등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학생들이 한 꼭지를 잡고 이제 5주 동안 탐구를 하면서 다른 이제 학생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이런 거를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MDG나 SDG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예를 들어서 빈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하면은 이제 굶는다, 단순하게.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런 단편적인 차원의 생각이 아니라 왜 빈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역추적하고 이 역추적된 내용들이 왜 또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또 얘기를 하고 꼬리를 물고 역추적을 하면서 인과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 빈곤이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실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하고 이것들을 설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최대한 실제 상황하고 비슷하게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딱 학생들에게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당연히 모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던지면서 자,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다시 재탐색을 해서 재구성하고 다시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탐색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가 보통 이게 세계 시민 교육을 한다거나 국제개발 협력 교육을 한다고 치면은 주로 공여국,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철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주로 수요국 입장에서의 어떤 사태의 심각성이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점은 이야기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여국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수요국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진짜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단순히 교실 안에서 앉아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뭔가 자기들이 써먹어야겠죠. 실생활에서. 그래서 5주 동안 시간을 준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하고 이것들을 4주 동안 이제 실제로 활동을 하게 한 후에 5주 뒤에 그 활동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조별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게 뭐 가령 캠페인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사회적 기업 활동이 되어도 좋고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활동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친구인데 네팔 봉사활동을 다녀오는 제 학교 그 선생님이 이 네팔 애들에게는 이제 모국어로 읽을 만한 동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에 착안을 해서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동화 시리즈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때 만들었던 것이 네팔어 버전 혹부리 영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이 점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학회나 아니면 뭐 모임들이나 포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갖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세계 시민 교육 비단 이제 교육학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시민 교육은 굉장히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선배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킹 시간들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개발 협력 이슈나 아니면 자기들이 진로로서 생각할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충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분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담당관 몇 시? 네, 35분. 35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시간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보려고 했었지만 이제 너무 많이 시간을 지체를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육 의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교육이 중요한가?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나왔던 내용들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육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시각으로 왜 세계 시민 교육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교육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아까 그 동영상 이후에 제가 PPT에서 말씀드렸던 것 내용 중에서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기존의 가치 지향적 목표를 포함하는 교육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굳이 그런 교육들을 냅두고 왜 다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덮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교육학자들도 잘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 시민교육은 선진국만을 위한 교육인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도 필요한 교육일까? 세계 시민교육이 이제 비단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